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오른 셈이죠. 지금 계속해서 3주 이상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을 회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준석 사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뼈를 깎는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발 맞춘 것입니까? 장제원 의원,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직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퇴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 시사를 했습니다. 시사를 해서 대표적인 친윤 의원 두 사람이 퇴진하는 것으로, 1선에서 물러나서 2선으로 퇴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고 지지율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 C&I 여론조사 업체가 지난 28일에서 30일까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34.1%, 2주 전에 비해서 4.4%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부정평가는 4.2%포인트 내려서 64.4%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9, 민주당이 37.1, 소폭이지만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 어떠한 개파 활동도 하지 않겠다. 최근 당의 혼란상에 대해서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또 인수위 시절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여러 가지 당내 갈등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또 대통령실의 인사 쇄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무수석실, 그 다음 시민사회수석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제원 의원이 깊은 책임을 느낀다. 당시에 비서실장이었기도 하고, 또 정무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은 대부분 정치권에 있는 보좌관 출신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이 대폭 들어갔는데, 이번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도하면서 대폭 이제 쇄신이 되는, 크게는 80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느꼈다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앞장서서 윤핵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자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것입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윤핵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윤핵관이 모두 물러서면서 이준석이 더 정치적인 부담, 이준석에 대한 더 비판, 물론 이준석은 이제 당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준석에 대해서 더 부담감을 안기는 그런 의사표시로 읽힙니다. 이제는 권성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 비대위입니다. 5일 전국위를 열겠다. 2일 상임전국위에 이어서 5일 전국위를 열겠다. 그러면 8일쯤 새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 추석 전입니다. 그러면 추석에 임박해서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느냐. 지금 당 안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의사를 모으고 있고 압박을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이 새 비대위로 출범을 시키면서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66명이 박수로 추인을 한 것인데, 나머지 지금 50명이 넘는 숫자들은 아예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이죠. 또 그 의원총회에 참석한 66명도 권성동이나 이철규 등의 사실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권성동이 사퇴를 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습니다. 또 정말 빠르게 추대로 할 모양이면 단기간에 뽑을 수도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수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권성동이 밀어붙였습니다. 자신이 새 비대위가 되고 나면
구성이 되고 나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겠다. 자신은 뭐 결심이 섰다 이러면서 퇴진 의사를 시사를 했고, 주변에 있는 이영 의원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이제 권성동이 사퇴 쪽으로 결심을 굳혔다 이런 이야기를 흘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이 만났다라는 부분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추석 전에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권성동이 사퇴를 하느냐, 권성동이 아직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대위 출범, 추석 이후에 있게 되는 14일, 그 또 새 비대위 부분에 대한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똑같이 황정수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될 텐데, 이 결과를 보고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가능성, 이 부분도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권성동도 일단 사퇴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소위 이준석이 비판을 했던 윤핵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이선으로 물러난다. 이철규 뭐 지금 친윤 의원들은 이런 불만도 터뜨립니다. 뭐 우리가 물러날 자리도 없는데 뭘 물러나느냐. 뭐 사실은 권성동 이외에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친윤 의원들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선 후퇴 선언을 계속 앞으로 좀 잇따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보안사고입니다. 그동안 보안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불필요하게 지금 정치권에서 온 인사들이 불필요하게 정보를 누출시키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업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쇄신의 칼을 댔고, 쇄신의 칼을 대니까 당연히 이제는 친윤 의원들과 친한 사람들, 특히 뭐 장제원 의원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고, 장제원 의원과 친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쫓겨나가는 모양새가 되니까 윤핵관 정리에 나섰다,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런 모양새로 비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세력이 이 검찰 인사들, 또 공직에서 온 공무원 출신들인데, 지금의 정치권에서 온 사람들과 이 업무 호흡도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불가피한 대목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남은 것은 새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윤심은 소위 그렇게 읽힙니다. 이제 윤핵관들이 뒤로 좀 물러나야 할 때고 새로운 사람에게 수습을 맡기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라는 뜻인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수습을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지금 다시 이 제2차 가처분 신청 재판을 황정수 부장판사가 맡게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1차 그 판결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 당헌 당규를 고쳐서 새 비대위를 꾸리는 것이 승산이 있다, 지금 이런 해석들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뭐 황정수 부장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2차 가처분 신청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이 수습을 하겠다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4일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새 비대위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이게 정상적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권성동의 진퇴는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일단 장제원이 백의종군을 선언을 하면서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권성동도 사실은 물러났더라면 더 강한 압박을 줄 수가 있고, 지금 윤리위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윤리위 이양희 위원장이 10월이 퇴임입니다. 10월까지가 임기여서 다음 달에는 빨리 윤리위를 열어서, 지금 다음 달 28일 윤리위가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김성원 의원, 그 부적절한 말을 했던 수해에 복구하러 가서 김성원 의원에 대한 그 징계,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28일로 잡혀 있는데, 좀 더 당겨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에 대한 경찰 조사, 이준석에 대한 경찰 그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수사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기소가 되느냐 기소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굳이 윤리위 추가 징계가 없어도 이준석은 당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윤리위가 필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는 14일 이준석의 2차 가처분 신청에 재판을 놓고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권성동의 고집, 권성동의 뭐 어떤 모험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이 법원의 결정에 2번씩이나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운명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권성동이 고집을 부리면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제원이 이렇게 백의종군 선언을 하면서, 장제원은 그 아들의 음주운전 때문에 대선 기간 중에도 그 캠프에서 물러나서 백의종군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상 백의종군을 2번씩이나 선언을 하는 이런 꼴이 됐는데, 차기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장제원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을 하게 될 그런 부분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약간 권성동의 모험, 고집, 여기에 따라서 오는 14일 이제 재판까지, 가처분 신청, 재판까지 달려가면서 새 비대위 출범,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퇴,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추석 연휴 때 추석 민심이죠. 추석 민심 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4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라는 게 지금 여권 전체의 숙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